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혹산대학교 국제교류센터장 김선미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볼 분야는 글로벌 문화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해외여행을 한 번쯤은 가보셨을 텐데요. 혹은 외국인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거나 다문화 학생들과 공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때 그들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었습니까? 이번 시간에 그들의 문화를 100%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들의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서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럼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파트는 두 파트인데 첫 번째 글로벌 문화, 두 번째 한국의 다문화입니다. 첫 번째 글로벌 문화에서는 글로벌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글로벌 비즈니스 에티켓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한국의 다문화에서는 한국에 있는 다문화 현황과 다문화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글로벌 문화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PPT 그림을 보면 참 재미있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음, 회사에서 이제 거래를 할 때 바이어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어가 아마 중국 거래처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PPT를 볼게요. 이 김과장이라는 이 한국 사람이 중국 바이어에게 시계를 선물한 것 같네요. 그래도 이제 생각해서 이제 시계를 선물을 했는데 중국 바이어의 반응이 조금 뜻밖이죠. 김 과장은 정말 이제 기쁘게 부담 없이 받아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중국 바이어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중국에서는 시계를 잘 선물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김 과장은 일단 한국에서 시계를 주는 것은 흔한 선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 바이어는 그래도 일단 한국 사람이 준 거니까 선물을 받긴 받네요. 그렇지만 좀 찝찝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 과장은 내가 무슨 큰 실수를 했나? 뭐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중국의 언어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발음은 하나이지만 한자 문화이기 때문에 한 발음 안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여기에 나오는 시계를 선물할 때 송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송종이라는 단어가 송이 주다, 종 시계. 그래서 시계를 주다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송이 보내다, 종이 죽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김 과장은 이 중국 바이어에게 죽음을 선물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선물을 받지만 좀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중국 영화를 봤었는데 배반한 애인이 결혼을 하니까 그 결혼식 날 개종시계를 선물로 소포로 배달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바로 저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단어들이 옆에 보면 우산, 이 싼이라는 흩어지다, 배도 있지만 뭐 헤어지다 이런 뜻도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 선물을 할 때 우산이라든지 배라든지 손수건들은 잘 주지 않습니다. 재미있죠? 그럼 중국의 식사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중국 식당에 한 번쯤은 가보셨을 텐데요. 회전 원판을 사용해서 이제 음식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덜어 먹죠. 이때 이제 그 음식을 돌리는 방향이 중요한데요. 보통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돌리지 않고 또 생선 같은 경우도
뒤집어서 먹는 걸 금기시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한국에서도 좀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선이 뒤집어지면 배가 뒤집어진다 라는 뜻으로 좀 불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이한 문화가 이제 술 문화라고 해서 첨잔 문화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한국에서는 이제 보통 술자리에서 원샷 해서 다 마시고, 뭐 이제 건배를 하고 하는데, 그 중국에서는 이 술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마시고,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득가득 채워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얼만큼 마셨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계속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3번에 보면 이제 음식 식사 문화가 이제 중국과 서양이 좀 다른 것들을 이제 비교해 놓았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서양에서는 트름을 하는 것을 굉장히 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은 이제 서양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뭐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만족을 표시하는 뜻이라고 하니까 참 문화가 다르죠. 그 다음 보시면 4번에 음식을 남기는 문화를 보시면 이것도 이제 저희 한국이랑 조금 다른 문화라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중국에서 이제 친구가 초대를 해서 제가 친구를 초대를 했네요. 제가 친구 가정을 초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시켰는데 남겨서 버리는 것이 아까우니까 딱 맞게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시켜서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신뢰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제 음식을 넉넉히 먹고 남겨야지 그게 배불리 먹었다라는 예의인데 음식을 너무 딱 맞게 시키면 아무래도 대접이 소홀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도 음식을 조금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국이나 서구에서는 저희가 이제 남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남기면 오히려 이 사람이 음식이 맛이 없어서 안 먹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일본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뭐 가까운 나라라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국을 마실 때 보통 그릇을 들고 이렇게 마시거나 그 다음에 생선을 머리 쪽에서 먹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뭐 국에다가 밥을 말아 먹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예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생선을 뒤집지 않는 문화는 여기도 있네요. 그리고 음주 문화도 첨단 문화라고 해서 이제 중국과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 마시면 이제 끝내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뭐 더치페이나 이런 계산 문화는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 다음 필리핀에서 좀 재미있는 문화를 보시면 필리핀에서는 다른 사람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약속 시간보다 10분에서 30분 정도 늦게 가는 것이 예의라고 합니다. 참 재미있죠? 그 다음 사우디아라비아의 문화를 보면 이거는 이제 이 아랍권들은 왼손을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왼손으로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면 굉장히 신뢰가 되고 발바닥이나 발끝을 상대방에 보이는 행동은 되게 예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캐나다에서는 유럽 캐나다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의 몸을 부딪히거나 이제 손에 닿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은 되게 예의가 없다라고 하죠. 그리고 좀 재미있는 게 있는데 화장실 문이 닫혀 있으면 우리는 보통 닫혀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노크를 하죠. 그런데 이 캐나다에서는 화장실 문이 닫혀 있으면 사람이 있다는 뜻이므로 노크를 하면 안 된답니다.
만약에 열려 있으면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독일에서는 요것도 좀 재밌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식사를 하거나 그럴 때 맞은편에 사람이 있으면 이제 콧물이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 앞에서 코를 풀면 좀 미안하죠. 그런데 독일에서는 오히려 코를 푸는 게 예의가 있는 행동이고 코를 훌쩍 들이마시는 거는 정말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문화인 것 같아요. 이거는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서양권에서는 한국처럼 웨이터를 손을 들어서 소리를 내서 크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을 하지 않고 눈짓으로 웨이터를 부르죠. 계속 빛을 쏘나 봐요. 그래서 아주 조용하게 웨이터를 보고 있으면 웨이터가 손님에게 다가오면 뭐 주문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이처럼 나라마다 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날 때는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둔다면 서로 교류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특히 글로벌 비즈니스 분야에 있어서는 각국의 문화 차이를 잘 이해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국에 살 수도 있고 외국 친구들을 만나서 교류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100%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특징적인 그런 문화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둔다면 교류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국 속의 다문화입니다. 먼저 다문화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2014년 자료죠. 2014년 6월 기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17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유형별 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34.3%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외국적 동포가 14.9%, 외국인 주민 자녀, 결혼 이민자 순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서울 지역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국적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38.7%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중국인, 그 다음에 최근에는 베트남 국적도 많이 증가했죠. 2013년 5월 외국인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 취업자 수가 76만 명에 이릅니다. 또한 결혼 이민자 현황을 보면 10가정 중에 한 가정은 다문화 가정입니다. 결혼 이민자 현황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여성이 89.1%로 남성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문화 가정 자녀 현황을 살펴보면 점점 그 연령이 어린 학생들이 어린 자녀들이 더 많아지고 있죠. 지금 최근 만 6세 이하의 아이들이 59.4%나 이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어떤 정책적으로 많은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신생아 20명 중 1명이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이 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이주민의 역할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인구학적인 측면, 사회적 측면, 경제학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은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서 저출산 문제, 그 다음에 노동력, 이런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주민들이 채워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공존해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공존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서로 다른 문화였으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한국 문화를 강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문화와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사회에 부적응하는 그런 다문화 가정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을 나눠보고 싶은 부분은 우리 안에 어떤 피부색이라든지 출신 국가에 대한 어떤 나름의 편견 같은 게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여가부에서 실시한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인데 아무래도 우리 사회는 아직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지만 이 다문화 사회의 진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죠. 다음은 여러분이 다문화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다문화에 관련된 동영상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키르기스탄 사람들
After he was named the MVP of Super Bowl 40, Hines Ward spoke of how he had always been an underdog. He was made an honorary citizen of the city in an emotional ceremony. Having finally been embraced by Korean society, he now embraced his own Korean heritage. 유난히 검했었던 어리적 내 살색 사람들은 손가락질해 내 맘이 한테 하루에 수십 번도 넘긴 난 내 얼굴을 씻었네 하얀 비누를 내 눈물에 녹였네 내 얼굴엔 하얀 화장 가면을 써달래 엄마 피치는 오케이 하지만 아빠는 안 되면요
그럼 동영상 잘 보셨나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같다와 다르다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출처는 다문화 가족 지원 포탈 다누리에서 가져왔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다문화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